안녕하세요. 나영쌤입니다. 오늘은요, 시중 교재를 푼다면 어떤 교재가 좋을지 아이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교재가 정말 달라요.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. 일단 쉬운 거부터 이야기를 좀 하자면, 저는 수력 충전이라는 문제집을 가장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교재가 어떤 거냐 하면, 어렸을 때 하던 구몬?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. 이런 거를 언제 쓰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, 만약에 나는 생삐를 푸는데, 한 단원을 푸는데 시간이 남들보다 좀 오래 걸린다.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한 단원당 한 3시간 정도거든요. 이게 평균 또는 조금 더 느린 편이에요. 빠른 친구들은 1시간에 푸는 친구도 정말 있고요. 보통 2시간,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, 만약에 난 3시간이 넘게, 훌쩍 넘게 이렇게 걸리는 편이다라고 하면 어쩌면 계산 실력, 계산 속도 자체가 좀 느릴 수도 있어요. 계산이 많이 느려지면요.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친구들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. 계산 하나하나 하는데 집중력을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다 끝내는 데 있어서 너무 한 호흡이 길어지니까 좀 지칠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생비 정도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에 슈르륵 풀어나가는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문제를 풀다가 지치고 수학이 더 재미없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자꾸 남들 하는 쌤비 같은 거 풀려 그러지 말고요. 수력 충전이나 센 A 스텝도 안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센 A 스텝도 잘하는 친구도 시간을 재고 풀면 좋고 좀 못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좀 부족한 친구라 하더라도 이걸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가는 연습을 해주면 좋고요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작업에 참여했던 베이직 던전이라는 교재가 있어요. 그 교재도 진짜 괜찮거든요. 센 A 스텝이나 그런 수력 충전 같은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모아둔 건데 그렇게 좀 계산이 좀 느린 친구들 또는 계산 실수가 많은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요. 그럼 이 교재를 꼼꼼하게 많이 풀고 나면 우리 어렸을 때 구몬 많이 푼 친구들은 계산 잘 안 틀리고 좀 빠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똑같이 고등학교 수학에 있어서도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. 특히 뭐 다항식의 연산이나 지수 로그 파트에서는 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나는 계산은 그래도 잘하는 편인 것 같고 속도나 정확도도 나쁘지 않은데 유형별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 뭔가 요 계산 문제랑 쌤 문제 사이에는 좀 갭이 나한테 크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라이트 쌤이라고 쌤보다 조금 쉬운 문제집이 있어요. 요것도 문제가 완전 쉽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라이트쌤 문제집은 쌤에서 좀 어려운 걸 걷어낸 편이라서 웬만한 문제 유형별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. 근데 라이트쌤 한 권을 풀고서 만약에 내신 대비를 끝냈다라고 하기에는 좋은 등급을 받기엔 좀 부족합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나는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라이트쌤을 딛고 추가로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당연히 국민 교재예요. 네. 저는 사실 센 이외에도 좀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. 무슨 추천을 많이 하냐면 뭐 RPM이라던가 아니면은 나플 시너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요. 사실 RPM도 좋은 교재고요. 쌤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고요. 나필 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 학생들에게 부교재로 혹시 문제 많이 풀고 싶으면 풀자. 너가 풀고 싶은 거 가지고 와볼래? 한번 풀어서 갖고 와볼까? 그러면 보통 마플 시너지 진짜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. 뭐 대치동 친구들이라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플 시너지는 일단 교재 자체가 되게 두꺼운데요. 각 단원별로 진짜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좀 각 유형별로 최대한 많이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추천을 하는데 대신에 나는 공부량이 좀 적은 편인데 친구들이 하니까 해볼까? 또는 좋다고 하니까 해볼까?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이 교재를 사놓고 앞에만 풀다가 그라데이션으로 끝나는 친구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의지는 정말 좋지만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끝을 좀 낼 수 있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뭐든지 교재를 한 건 딱 정했으면 그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고 오답까지 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.
센 말고 이제 '나는 센보다 쪼끔 어려운 걸 풀고 싶다.' 근데 센 C는 너무 어려워서 왠지 정이 안 갈 수 있죠. 그러면은 센 C보다는 쪼끔 덜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교재에 속하는 일품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. 일품이라는 교재는요. 일단 요것도 문제가 완전 어렵지만은 않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단원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노란띠로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유형별로 설명이랑 같이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내신 1등급 도전하기 여기부터 조금씩 어려워져요. 요건 조금 어렵긴 한데 유형도 좀 많고요. 어려운 문제를 좀 충분히 풀어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수능 따라잡기 보라색 파트가 좀 많이 어렵죠. 이 파트는요. 공부 잘하는 친구도 한 단원당 거의 한 문제 이상은 질문하는 것 같아요. 좀 나는 생 B도 겨우겨우 버겁게 푼다 하는 친구는 저 일품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는 거의 손을 못 댈 텐데요.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에게 일품을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. 남들 푸니까 풀기보다는 저 교재를 풀 때는 어려운 걸 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푸는 거지 그냥 사보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. 만약에 나는 생 B 정도의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싶다 그러면 제대로 된 유형서들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마플 시너지나 RPM 같은 거를 사서 대신에 그걸 최대한 다 푸는 식으로 좀 가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. 일품은 풀다가 지칠 가능성이 높아요. 문제는 적은데 보통 끝까지 잘 못 풀긴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나는 일품 잘해. 일품 정도의 문제집 크게 어렵지 않았어. 좀 어려운 거 더 풀고 싶어.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집이 블랙라벨이죠. 네. 블랙라벨 가장 대표적인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집이고요. 웬만한 1등급 친구들은 거의 다 풀어봤을 거예요. 저 블랙라벨 교재가 정말 친구들마다 다른데 제가 봤던 학생 중에 진짜 잘하는 학생은 하루에 이거 한 권 다 끝내고 질문 한 3문제 정도 한 권에서 그렇게 있는 친구도 있었지만 보통은 저 교재가 두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단원 하기 좀 버거워할 정도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 좀 좋은 내신을 원하거나 좋은 모의고사, 좋은 성적을 좀 원한다 그러면 수학 실력 자체를 좀 잘 다루고 싶다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응용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좀 어려운 거 해보겠다. 그러면 블랙라벨 추천해요. 블랙라벨 말고도요. 뭐 1등급 수학 아니면은 뭐 하이퍼 뭐 이런 거 등등 정말 어려운 문제집 진짜 많아요. 절대 등급도 있고요. 너무너무 많은데요. 그거 선생님이 그냥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문제집으로 추천을 해보았고 공부를 할 때는요. 어려운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나의 부족한 점을 좀 채워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해요.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얼마 전에 작업에 참여한 문제집 중에 하나가 이 데빌즈라는 문제집이에요. 베이직 던전은 아주 쉬운 거라면 데빌즈라는 문제집은 좀 어려운 거.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각 단원별로 손글씨로 해설이 들어가 있고요. 손글씨로 이렇게 뭐 개념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각 단원별로 괜찮은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. 이 교재는 쉬운 문제가 거의 안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. 블랙라벨도 쉬운 문제는 들어있거든요. 블랙라벨 안에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단원을 보여줄까? 짜잔 이렇게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은 별로 안 어렵거든요.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한 장 정도는 별로 안 어렵고 그 다음에 최고의 변별력 문제 여기부터 이제 조금 어렵죠. 일품이랑 비슷한 케이스예요. 한 요 정도로 문제가 들어가 있고 이게 어려운 정도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여전히 제일 어려운 파트고요. 그 다음에 수능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두 페이지는 아이들이 되게 버거워하는 편이에요. 이것도 일품의 마지막인 것처럼 두 페이지처럼 좀 잘하는 친구들만 어떻게 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손대지 않고 싶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데뷔에즈는요. 내신 기출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만 좀 모아서 만든 교재예요. 그래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만 모아서 딱 풀고 싶다. 나는 어려운 것만 하루에 몇 문제씩 좀 풀고 싶다. 그러면 이 교재 추천을 하고 또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께도 강남에서 요런 정도의 문제까지 어렵게 나옵니다 하고 보고 싶다면 잘 정리된 교재이니까 이걸로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좀 빨리 풀고 싶다.
그러니까 교재를 좀 끝까지 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끈기가 부족하니까 좀 얇은 교재로 빨리 끝내고 싶다. 나는 모든 교재가 다 앞에만 좀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편이고 뒤로 갈수록 백지로 해서 그 책이 끝나는 편이다. 그러면 단기 공략이라는 책이 있어요. 이거는 경기여고에서 예전에 부교재로 했던 교재예요. 그래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사실 엄청 유명한 교재는 아니라서 제가 아이들에게 추천을 했을 때 그렇게 좋은 표정을 받진 못해요. 그런 교재가 있어요?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끈기가 부족하고 많은 문제를 풀기 어려워한다면 추천합니다. 이게 교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. 엄청 좋아할 거예요. 짠! 이렇게 개념 설명 한 페이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끝이에요. 이게 유형별로 되어 있는 부분 끝이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실전 공략 해서 있고 여기 맨 밑에 수능 고고에서 수능 기출문제, 교육청 기출문제 이렇게 2문제 또는 3문제 정도 들어있어요. 이렇게 하면 그 단원이 끝이 납니다. 지금 3페이지 정도 되거든요. 한 단원에 3페이지로 내가 학교 공부 또는 학원 공부뿐만이 아니고 추가로 더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한 단원을 끝낸다는 만족감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교재예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만족감이 좀 필요하고 나의 좀 칭찬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. 저 교재를 시작을 하면 분명히 끝을 낼 수 있을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나는 쌤도 좀 한 단원을 시작하면 앞에 유형만 풀고 뒤에까지는 잘 안 가는 편이고 뭐 무슨 문제집이든 좀 그래.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고 싶은데 또 하면 또 나한테 다르지 않을 것 같아. 그러면 이 교재 한번 딱 풀어보고요. 이 교재 완벽하게 끝내면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엔 쌤 같은 교재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. 네. 그런 거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자기한테 잘 맞는 교재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. 뭐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교재가 있죠. 웬만하면 그 교재를 따라가는 게 좋긴 하지만 내가 저 선생님 설명이 좋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교재의 난이도를 내가 다 따라가긴 어려울 수 있어요. 당연히요.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가 만약에 뭐 내신 6등급이다. 대치동에서 내신 6등급이다 그러면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이 사실 모의고사로 따지면 3, 4등급 수준이니까 전국에서는 중상이거든요.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의 친구가 대치동 수업에 보통 내신 2, 3등급 정도 친구들이 원하는 정도의 교재를 같이 풀기엔 좀 버거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교재를 풀고 이거를 같이 좀 병행해서 푼다거나 해서 자기한테 도움되는 식으로 수업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. 얼마든지 부교재를 잘 사용하면 도움이 잘 될 거거든요. 여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요. 그 목표를 꼭 다 해나가는 거.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좋아요. 뭐든 좋으니까 실행할 수 있는, 우리가 꼭 실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번 방학 동안에는 그 교재를 꼭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모두 화이팅 하세요!